마틴 셀리그만의 행복의 조건. 행복이란 뭘까요? 단순히 웃는 순간일까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느낄 수 있는 잠깐 스쳐가는 감정일까요? 아니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말합니다.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훈련할 수 있는 삶의 기술이다. 오늘 우리는 그 기술을 배우러 갑니다. 무조건 긍정만을 외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웃으며 아픈 마음을 숨기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무엇이 인간을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가져도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부족해도 평온할 수 있는지, 그 모든 질문에 답하는 책 마틴 셀리그만의 행복의 조건. 지금부터 당신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고 깊게 만들어줄 진짜 심리학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하죠. 나는 원래 낙천적인 성격이 아니야. 그 사람은 그냥 타고난 밝은 사람이잖아. 나는 뭘 해도 행복하지 않아. 그런데 마틴 셀리그만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행복은 운이나 타고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 행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책 행복의 조건은 단순한 마음가짐이나 좋은 생각을 하자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셀리그만은 30년 넘게 우울증과 무기력, 인간의 감정에 대해 연구해온 세계적 심리학자입니다. 그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심리적 조건을 합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심리학이 오로지 고장난 마음을 고치는 데만 집중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길이 필요합니다. 마치 병을 치료하는 의사도 중요하지만 병에 걸리지 않도록 돕는 건강한 삶의 원리를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요.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왜 사람들은 불행에 대해선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우지 않을까? 셀리그만은 긍정 심리학이라는 새로운 심리학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그것은 고통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기쁨을 확장하는 법입니다. 문제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능성을 키워가는 심리학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엇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 불행을 찾는 눈으로 보면 세상은 늘 부족하고 행복을 훈련한 눈으로 보면 매일의 순간이 축복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렌즈로 인생을 보고 있었나요? 이 책은 바로 그 렌즈를 바꾸는 데서 출발합니다. 행복은 절대 먼 미래에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루에도 한 번만이라도 기분 좋은 일을 경험하고 있나요? 셀리그만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행복하냐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는 긍정 정서를 느끼는 빈도가 우리의 삶 전체의 질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큰 성공을 이루면 행복할 거야. 돈을 많이 벌면, 사랑을 얻으면 그때쯤엔 좀 웃을 수 있겠지? 하지만 셀리그만은 그런 사고방식이 오히려 삶을 더 피곤하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행복은 소소한 긍정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데서 온다. 예를 들어 볼까요? 따뜻한 커피 한 잔, 친구의 짧은 문자, 산책 중 마주친 저녁 노을 같은 아주 작고 평범한 순간들. 이런 경험이 자주 쌓이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됩니다. 작은 긍정들이 모여서 큰 시련도 견뎌낼 수 있는 내면을 만들어주는 거죠. 셀리그만은 부정정서와 긍정정서는 단순히 반대 개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없앤다고 해서 자동으로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불안이나 분노, 슬픔을 없애려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건 의도적으로 기쁨, 감사, 감탄 같은 긍정 정서를 자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는 연구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긍정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은 더 창의적이고 더 사회적이며 더 강한 면역 체계와 스트레스 회복력을 가졌다고요. 결국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좋은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셀리그만은 이렇게 권합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기분 좋았던 세 가지를 떠올려 보라고요. 처음엔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일주일만 해보면 스스로도 놀랄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꽤 괜찮은 하루를 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그저 그걸 못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불행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때 그 일이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어요. 내 인생은 이미 틀렸어요. 하지만 셀리그만은 이 말을 조심스럽게 되묻습니다. 그 과거는 지금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이 그 과거를 계속 되살리고 있나요?
과거는 사실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해석하는 방식은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 실험을 보면 똑같은 경험을 해도 누군가는 그때 정말 끔찍했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그 일 덕분에 내가 지금 더 강해졌어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설명 스타일입니다.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미래의 감정, 행동, 심지어 건강까지 달라진다는 겁니다. 셀리그만은 말합니다. 과거는 고칠 수 없지만 그 기억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자세는 언제든 바꿀 수 있다. 그는 특히 용서와 감사라는 두 가지 감정이 우리의 과거 인식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한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또한 과거의 고통 속에서도 배운 것, 얻은 것, 살아남은 나 자신에게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내 발목을 잡는 괴물이 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과거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진실을 인정하지만 거기서 배운 것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셀리그만의 말처럼 진짜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과거를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당신은 그 첫 번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일을 기대하나요? 걱정하나요? 셀리그만은 이렇게 묻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미래에 대해 매일같이 생각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방향이 우리가 오늘 느끼는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그는 강조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다 망하면 어떡하지? 앞으로가 더 무섭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수록 몸은 긴장하고 마음은 다치고 오늘의 삶도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셀리그만은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기회로 해석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배운 낙관주의라고 말합니다. 낙관주의는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충분히 훈련할 수 있는 심리적 기술이라는 것. 불안에 휩쓰였을 때 그 생각을 멈추고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이 일이 반드시 나쁜 결과로 이어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는 특히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미래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낙관주의를 훈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근거 없는 희망보다는 가능성과 해결책에 집중하는 마음의 습관. 이를 셀리그먼은 ABCD 기법을 소개합니다. A는 adversity, 역경, B는 belief, 그 상황에 대한 믿음, C는 consequence, 그 믿음이 초래한 감정과 행동, D는 disputation, 그 믿음을 반박하는 것, E, energization, 그로 인해 다시 힘을 얻는 과정. 이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단순한 부정에서 벗어나 미래를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셀리그만은 말합니다. 낙관주의는 미래에 대한 맹신이 아니다. 그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내면의 신념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오늘 더 건강하게, 더 용감하게 만들어줍니다. 과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미래에 대한 태도는 오늘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행복은 미래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미래가 오든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내 안에 확신에서 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엔 특별한 재능이 없어요. 그리고는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하지만 셀리그만은 말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특별하고 이미 강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걸 몰라서입니다. 셀리그만은 강점의 개념을 여기서 깊이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자신의 심리적 강점을 정확히 아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점이란 단순히 능력이 아닙니다. 시험 점수가 높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그런 기능적인 능력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충만함을 느끼고 행복할 때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마음의 자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호기심이 강점입니다. 무언가를 탐구할 때 진심으로 기뻐하죠. 또 어떤 사람은 공감이 강점입니다.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할 때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셀리그만은 우리가 이런 강점을 의도적으로 활용할 때 비로소 삶의 만족도가 극적으로 올라간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연구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일상에서 자주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은 줄어들고
성취감은 더 커졌다는 것. 그리고 이 강점은 직장, 가정, 인간관계 어디서든 우리의 진짜 무기가 됩니다. 셀리그만은 제안합니다. 당신만의 강점 5가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매일 그것을 한 번씩 쓰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단순한 실천이 우리의 자기인식을 바꾸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주는 놀라운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강점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아직 당신이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을 뿐, 나는 어떤 순간에 가장 나답게 느껴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당신만의 진짜 행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어떤 일에 푹 빠져 있었던 순간, 그 일은 재밌었고 하면서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셀리그만은 이런 상태를 몰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몰입은 행복의 정점이다. 행복은 웃고 즐겁고 쉬는 데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깊은 행복은 내가 하는 일에 온전히 빠져들고 그 일을 통해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순간에 생겨납니다. 몰입은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한 지점에 집중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잡념들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도, 미래의 걱정도, 과거의 후회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합니다. 셀리그만은 이 몰입의 순간이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긍정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 자극이 아닌 내면에서 솟아나는 주도적인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몰입이 일어나는 조건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 번째로 도전과 능력의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너무 쉬우면 지루하고 너무 어려우면 좌절하게 됩니다. 딱 적당히 나를 긴장시키면서 내 능력을 써야만 가능한 수준의 과제가 몰입을 유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명확한 목표와 즉각적인 피드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즉시 알 수 있어야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셀리그만은 말합니다. 당신이 몰입하는 순간을 찾아라. 그리고 그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려가라. 몰입은 단지 생산성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삶의 진짜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며 그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경험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좋아하는 일에 조금 더 진지하게 빠져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진짜 삶의 활력입니다. 행복은 내가 혼자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 말은 셀리그만의 책을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행복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고 풍성하게 느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 자신을 위한 행복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셀리그만은 이를 넘어 타인과의 연결을 통한 행복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더욱 온전하게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양한 연구를 통해 보여줍니다.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기쁨을 찾을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깊은 유대를 경험합니다. 이런 관계는 사랑, 우정, 그리고 공동체의 느낌을 통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또한 셀리그만은 감사의 힘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고 이 감사의 표현이 우리의 행복감을 배가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계 속에서 더 많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감사와 인정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일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만으로 상대방은 물론 자신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청의 자세를 가지세요. 타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상대방은 자기 자신을 인정받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모든 사람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이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공감하고 서로 배우려는 태도를 갖는다면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셀리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그저 개인적인 상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결국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깊이는 타인과 얼마나 진심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이웃,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의미와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는 대개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며 많은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걱정, 불안, 이 모든 감정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죠.
하지만 셀리그만은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통해 쌓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감사하기입니다. 셀리그만은 여러 연구를 통해 매일 감사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들은 그만큼 늘어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감사의 일기를 쓰는 겁니다. 매일 하루를 마치기 전에 세 가지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긍정적인 감정을 더 잘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기술은 긍정적인 자기 대화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왜 항상 나는 이런 실수를 할까?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우리의 자신감은 떨어지고 행복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하지만 셀리그만은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하루에 몇 번씩 자신에게 나는 잘할 수 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낼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기술은 사회적 연결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셀리그만은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우리의 행복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강조합니다. 하루에 한 번 누군가와 진지하게 대화하거나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런 순간들이 결국 큰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네 번째 기술은 도움의 손길 내밀기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도움이라는 행동을 통해 사회적 유대와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면 그 순간 당신도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셀리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거창한 사건이나 기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셀리그만의 말처럼 행복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감사를 표현하고 하루의 작은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틴 셀리그만의 행복의 조건을 통해 지속 가능한 행복을 찾는 여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 의미 있는 삶, 그리고 내적 성장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순간적인 기쁨이나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와 일상 속 작은 선택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더 행복한 삶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디셨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순간들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